충원은 자세를 가다듬더니 왼손을 허리로 가져가 장검을 뽑아들었다. 그는 극도의 분노에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좋아, 좋아, 좋아. 연거푸 3번 좋다고 말함으로써 그는 남몰래 자기를 조절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제와 사매가 키워낸 제자는 과연 비범하군. 빈도는 가르침을 받아보야겠네. 이어 그는 장검으로 석파천의 가슴을 겨누었다. 석파천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오. 나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소. 천어는 석파천의 무공조예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400부인 충어가 석파천을 이겨도 영광스러울 것이 없지만 진다면 크게 창피를 당하는 일인데 마침 석파천이 사양하자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즉시 입을 열었다. 모두 한 집안 사람끼리 무엇을 겨룬다는 것인가? 무공을 대련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이네. 석파천은 냉큼 그 말을 받았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석 장주와 석 부인의 사형들이신데 내가 손을 써서 당신들을 죽인다면 크게 잘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독장을 펼쳤다가는 다시 상대방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을 그대로 말해버린 것이었다. 상천관의 무도사들은 평소 무공에 자부하는 바가 많았다. 그들은 석파천이 호의로 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만 발끈해졌다. 10여 명이나 되는 도사들 가운데 7, 8명이 치를 떨며 야단이었다. 석청은 호통을 내질렀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함부로 그런 말하면 못 쓴다. 충원은 장문사형의 말에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멸시의 말을 듣고 보니 더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다. 충원은 다시 성큼 앞으로 나서며 호통을 쳤다. 좋다. 도대체 내가 우리들을 어떻게 모조리 죽일 것인지 두고 보아야겠다. 어서 손을 써보아라. 석파천은 연신 손을 흔들었다. 나는 당신과 손을 쓰지 않겠소. 충원은 더욱 노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고 크게 외쳤다. 나 같은 사람하고는 싸울 만한 가치도 없다는 게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휙하니 석파천의 어깨 죽지를 노리고 찔러왔다. 석파천에게 무기가 없는 것을 보고 요혈을 노리지 않는 예의를 보인 것이다. 상천관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는 적과 싸워본 경험이 석청 부부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검술의 조에는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석파천은 일시 피하지 못하고 그만 퍽하는 가벼운 음향과 함께 어깨 쭉지를 찔리고 말았다. 어깨에서는 선혈이 흘러내렸다. 민유는 놀라 부르짖었다. 어마. 충원은 노기등등하여 천천히 호통을 쳤다. 빨리 검을 뽑아라. 석파천은 이미 석 장주의 2 사형을 죽였는데 다시 손을 써서 사람을 죽인다면 자기는 나쁜 사람이 될 것이고 석 부인에게 미안한 노릇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충어가 검을 찔러올 때 그는 장력으로 상대방의 검을 밀어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기 손바닥에서 독이 뻗쳐난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뒷짐을 졌다. 아예 손을 쓰지 않을 결심인 것이다. 그러나 상천관의 무도사들은 그와 같은 태도를 자기들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여겼다. 수양이 깊은 도사들까지도 화가 나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어떤 도사는 부르짖기까지 했다. 충어 사형. 그 녀석이 더럽게 건방지니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도록 하시오. 충어는 다시 부르짖었다. 정말 빈도와 손을 쓰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휙휙 다시 2 검을 찔렀다. 너무나 빠른 검초에 검술의 조예가 없는 석파천은 피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왼팔과 오른쪽 가슴을 가볍게 찔렀다. 다행히도 충어는 사정을 두고 있었다. 그저 석파천이 손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었지 목숨을 빼앗겠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석파천의 살갗을 찢는 순간 즉시 손을 움츠렸기에 석파천의 상처는 아주 가벼웠다. 민유는 사랑하는 아들이 3곳에 상처를 입자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충원은 다시 검을 찔러오지 않는가.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검을 뻗쳐 충어의 장검을 막았다. 창!
그런가 하면 잇따라 검과 검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콩 볶듯이 울려 퍼졌다. 무려 13번. 민유가 13번의 검초를 막은 것이다. 본래 두 사람 다 상청검법의 조예가 깊었다. 그렇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은 불꽃이 튀기는 듯 신속무비한 13초를 겨루게 된 것이다. 모두들 그들의 검법에 탄성을 발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석파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청관 일파의 검술에 대한 조예가 깊은 고수들이었다. 그들은 충어의 13검의 공격이 날카롭고 사나우며 예리하기 이를 데 없는 반면에 민유가 잇따라 막은 13검은 면밀하고 착실해서 전혀 빈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서로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똑같이 본문 검술의 절기를 펼치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다 하나같이 가슴이 탁 트이면서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때 더 싸워보았자 두 사람이 좀처럼 승부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한 천어는 신중한 어조로 물었다. 3회 끝까지 이 젊은이를 편들 텐가? 민유는 아무 말하지 않고 석청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중대한 결정을 남편으로 하여금 내리게 했다. 석청은 먼저 충어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 애가 위더른을 알아뵙지 못했으니 버릇을 가르쳐야 마땅하지요. 3번 검에 찔리기는 했으나 사형이 손에 사정을 두었다는 점 알고 있으며 또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변명하듯 다시 말했다. 사실 이 애는 무공이 보잘것없소이다. 그러니 어찌 충어 사형과 손을 쓸 자격이 있겠소이까? 이어 그는 석파천을 향해 당부했다. 너는 빨리 충어 400에게 사과를 드려라. 충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저 애는 분명히 사람을 업수히 여기고 손을 쓰지 않으려는 것이네. 그렇지 않으면 손 한 번 써서 우리들 모두 죽인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이때 석파천은 자기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붉은 구름과 파란 줄무늬가 아스라이 남아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이 손은 항상 화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걸핏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니 야단이지요. 상청관의 도사들은 다시 안색이 변했다. 석청은 그가 오만방자하고 버릇없어서 입으로만 득을 보려는 줄 알고 화가 나서 부르짖었다. 내 녀석은 정말 하늘이 얼마나 높은 줄을 모르는구나. 조금 전 충어 400이 사정을 봐서 내 녀석을 죽이지 않은 것도 모르느냐?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 역시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아 사정을 둔 것이지요. 그만 대노하게 된 석청은 즉시 달려가 손찌검을 하려고 했다. 한데 민유가 이를 눈치채고 재빨리 그를 붙잡았다. 그렇게 세게 잡아끈 것은 아니었지만 석청은 더 움직이지 못했다. 충어는 조금 전 검으로 석파천을 찌르게 되었을 때 전혀 자기네 문파의 무공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내력만은 엄청났던 것을 상기했던 것이다. 무공으로 미루어 석청의 제자 같지 않았고 또 방금 그가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기에게까지 비릿한 냄새가 풍기던 것을 상기하고 퍼뜩 의심이 솟았다. 그리하여 그는 호통쳐 물었다. 내 녀석은 누구의 제자인데 그렇게 엉뚱한 말을 잘하느냐? 석파천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난 금오파의 제1대 수제자이외다. 충어는 어리둥절해졌다. 금오파라니? 또 저 녀석은 엉터리 같은 수작을 부리는가 보구나.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냉소했다. 나는 귀하가 석사제의 제자인 줄로만 알았더니 한 집안 사람이 아니었군. 그렇다면 꺼릴 것이 전혀 없구만. 그리고 그는 옆에 서 있는 두 사제에게 눈짓을 했다. 두 명의 도사들은 즉시 그 뜻을 알아차리고 장검을 거꾸로 돌려 서로 각기 조배금정이라는 일초를 펼쳐서는 한 명의 도사가 석청을 겨냥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의 도사는 민유를 겨냥하게 되었다. 이 조배금정이라는 초식은 상청검법에서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지키는 초식으로서 평소 위더른 혹은 무림 명숙과 손을 쓰게 되었을 때에 사용했다. 이 일초는 검의 끝이 땅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왼손으로는 검결을 쥐고서 검의 자루에 걸쳐야 하는 등 순전히 수세라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보기에 절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몸 앞 5자 되는 곳을 10분 엄밀하게 지키는 수법이었으며 적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자기도 움직이지 않고 적이 만약에 서둘러서 공격을 해온다면 즉시 반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석청 부부가 어떻게 두 도사의 의도를 모르고 있겠는가? 그야말로 그 두 도사가 자기네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장검으로 조배금정이라는 초식을 펼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다시 검을 펼쳐서 아들을 편들고 보호하려고 했다가는 그 두 도사의 손에 들린 장검이 즉시 퉁겨지듯이 자기들을 향해 공격이 가해지리라는 것을 짐작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초식을 펼쳐내지 않는 한 두 도사는 영원히 절대로 거동을 취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동문지간의 우애와 의리를 깨뜨릴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민유는 자기 앞을 지키고 있는 사형 영어도사를 한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과거 상청관에서 무예를 배우게 되었을 때의 영어 사형은 매우 손발의 놀림이 둔했으며 검술은 나보다 훨씬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러나 지금 조배금정이라는 일초를 펼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기에 졸렬한 것 같아도 실제에 있어서는 온건착실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결코 옛날에 무능한 사형으로 볼 수가 없겠구나. 정말 손을 쓰게 되었을 적에는 아마도 3, 40초 안으로는 영어 사형을 대패시킬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그녀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적에 충원은 연신 장검을 휘둘러 석파천을 완전히 검초 속에 가두고 호통을 내질렀다. 그래도 반격하지 않으면 나는 금오파의 제자라는 내 녀석을 당장 죽이고 말 테다. 그는 석청 부부가 나중에 항의하더라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는 생각에 그와 같이 금오파란 문파 이름을 강조한 것이다. 석청은 아들이 여전히 반격하지 않는다면 충어에게 중상을 입게 될 것이나 반격을 한다면 충어가 자기들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독수를 쓰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서로 한 판에 상대방에게 검이 닿는 것으로 끝을 내는 대결을 해서 아들의 오만한 근성을 고쳐놓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에 즉시 입을 열었다. 얘야, 너의 사백부께서는 너의 무공을 시험해보고 깨우쳐 주려는 것이지. 결코 너를 해치려는 것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기로 대항해보아라. 석파천은 상대방에서 싸늘한 검기가 뻗쳐오는 바람에 두 뺨마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만 무서워졌다. 조금 전에 3번이나 찔린 것을 볼 때 상대방의 검술 조예가 대단하다는 것을 짐작하던 터라 석청의 그와 같은 말에 크게 기뻐했다. 그렇지, 무기를 들고 싸우면 장력을 뻗쳐내지 않을 것이니 상대방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크게 부르짖었다. 좋아요. 반격하겠소. 그러나 저 칼을 집어들 때까지는 검으로 찌르지 마시오. 그 기회에 나의 등을 찌르려 하면 안 된단 말이오. 충어는 다급히 하는 석파천의 말에 어처구니 없어 침을 탁 뱉고는 뒤로 2걸음을 물러섰다. 그리고 그는 아예 장검을 땅바닥에 푹 꽂고 부르짖었다. 빈도가 어떤 사람인데 내 녀석에게 암습을 가한단 말이냐? 빨리 그 칼이나 줍도록 해라. 그는 그 말을 하고서 뒷짐을 지고 석파천이 칼을 짚도록 기다렸다. 이 녀석은 알고 보니 칼을 사용하는구나. 그렇다면 결코 석사제 부부의 제자일 수 없다. 그런데 어째서 석사제는 그에게 나를 백부라고 부르도록 했을까? 석파천은 칼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싸우다가 급하게 되면 왼손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니 역시 왼손을 몸에다 묶어놓아야 만사가 태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잠시 기다리라는 한마디를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서는 왼손을 몸에다 묶었다.